귀한 걸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와 주신 분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의 허리를 지나는 6월이네요. 계절이 짙어지고 녹음이 우거지는 만큼 우리 삶의 결도 묵직하게 그 형태를 잡아가는 시기랍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은 막막함을 조용히 덜어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6월의 시간 속에 반드시 맺히게 될 분명한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다들 본인의 자리를 하나씩 마음에 담으셨지요? 이 흐름을 짚어보실 때는요, 중간에 창을 닫지 마시고 마지막 자리까지 꼭 함께 해주셔야 한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들 너머에 가장 끝자락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령님의 진짜 당부가 숨어 있거든요. 네 개의 길을 찬찬히 다 둘러보셨을 때 비로소 내 운명의 퍼즐이 온전히 맞춰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채널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다른 영상이 눈에 밟히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함께 열어보세요. 우연히 다음 발걸음이 아니라 지금 곁에 꼭 필요한 두 번째 위로이자 신호일 테니까요. 제 앞에는 네 개의 각기 다른 원석이 놓여 있어요. 달빛을 머금은 뽀얀 문스톤, 서늘한 지혜를 품은 라브라도라이트, 따스한 온기가 감도는 선스톤, 그리고 묵직하고 강인한 호환석. 본인이 고른 그 돌의 온기와 질감이 지금 어떤 위로를 전하려고 하는지 그 첫 번째 자리부터 가만히 짚어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작은 위로가 마음에 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작은 온기가 제게는 또 다른 인연의 길을 짚어내는 아주 든든하고 큰 힘이 된답니다. 제일 먼저 눈길을 준 자리에 은은하고 뽀얀 우윳빛을 품은 문스톤이 고요하게 놓여 있네요. 손끝에 가만히 쥐어보면 처음엔 이슬을 머금은 듯 서늘한 달빛의 촉감이 느껴지지만 이내 여러분의 체온이 스며들어 아주 따뜻하고 매끄럽게 손에 감기는 신비로운 돌이랍니다. 마음속에 일었던 소란스러운 감정의 파도를 가라앉히고 묵묵히 내 안에 맑고 정갈한 기운이 다시 차오르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가 보아요. 겉으로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내 자리, 내 중심을 지켜내려는 그 깊은 마음결이 여기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와서 제 마음도 한결 차분해집니다. 이 신비로운 돌과 함께 여러분의 자리를 묵직하게 지키고 있는 첫 번째 기운은 바로 집안의 재물과 쌀떡을 지켜주는 든든한 수호신, 업신의 모습이에요. 그동안 남들에게 내색도 못하고 소갈이 하면서도 내 작고 소중한 울타리, 내 곁에 남은 사람들, 혹은 내가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자그마한 결실이라도 지켜내려고 얼마나 억척스럽게 애를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매서운 비바람이 불어닥쳐도 창문을 굳게 닫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듯 조용히 내면을 다잡으며 추운 계절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온 그 눈물겨운 인내의 시간들이 이 한 장의 그림 속에 너무도 깊이 배어 있답니다. 이제 그 고요했던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끝에 6월의 바람이 과연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줄지 우리 찬찬히 안으로 걸어 들어가 보실까요? 이번 한 달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를 묵직하게 관통할 가장 굵직한 주제를 들여다보니 거대한 천지를 처음 지어 올리는 위대한 여신, 마고 할미의 웅장한 치맛자락이 눈앞에 드넓게 펼쳐집니다. 이 기운은요, 그저 내일 운수가 조금 풀린다거나 우연히 소소한 이득이 생기는 정도의 얕고 가벼운 결이 절대 아니에요. 내 인생이라는 커다란 도화지 위에 아주 새롭고 장대한 밑그림이 쫙 깔리는 참으로 스케일이 다르고 거대한 시작을 뜻한답니다. 아마 최근까지도 잠자리에 누우면 내 길이 정말 여기가 맞을까? 앞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고 짙은 막막함에 남몰래 한숨 쉬는 밤이 적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음은 급한데 발이 묶인 것 같아 답답하셨지요. 그런데 6월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요, 마치 짙게 깔려있던 새벽 안개가 한순간에 걷히고 거대한 산맥의 웅장한 자태가 눈앞에 드러나듯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아주 원대한 계획과 결과물들이 서서히 그 분명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아주 큰 기운을 품은 귀인이 불쑥 나타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쑥 내밀 수도 있고요. 혹은 본인 스스로가 전에 없던 단단하고 매서운 결심을 세우고 인생의 새로운 판을 아주 넓게 짜게 되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겪어온 그 숱한 상처와 자잘한 시련들은 결국 이 커다란 대들보를 올리기 위해 땅을 단단히 다지는 과정이었구나 하고 나중에는 무릎을 탁 치며 웃게 되실 거랍니다. 내 안의 우주가 새로 열리는 참으로 장엄하고도 가슴 벅찬 한 달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기 직전까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오셨을까요? 뒤로 지나온 시간의 자리를 조심스레 짚어보니 화려한 관복을 입고 많은 이들 앞에서 평생의 약속을 맺는 혼례의 왁자지껄한 풍경이 스쳐 지나가네요. 이것은 꼭 남녀간의 실제 결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랍니다. 누군가와 내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만한 계약서에 도장을 꾹 찍으셨을 수도 있고, 새로운 직장이나 조직에 발을 들이며 사람들과 연을 맺게 되거나 큰 프로젝트를 떠맡으며 남들의 뜨거운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시기가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겉보기에는 참 번듯하고 남들이 다들 부러워할 만한 좋은 소식 혹은 축하받을 만한 새로운 결합이나 합의의 과정이 있었을 테지요. 하지만 혼례라는 것이 그 화려한 이면에는 양가가 예의를 갖춰 맞춰가야 할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들, 그리고 은근히 숨막히는 긴장감이 맴돌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 역시 그 새로운 약속과 인간관계의 그물 속에서 알게 모르게 속을 참 많이 끓이시고 피가 마르는 흔적이 보여요. 새롭게 맺어진 인연의 무거운 책임감을 기꺼이 견뎌내느라, 혹은 그 어렵게 합의된 사항들을 잡음 없이 무사히 이끌어가기 위해 어깨가 꽤나 뻐근하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티내지 않고 환하게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참으로 많은 짐들을 홀로 감내해온 애틋한 시간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묻어나서 왠지 마음이 짠해지네요. 그렇게 애를 쓰며 걸어온 시간들을 뒤로 하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서 있는 아슬아슬한 현재의 마음자리를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 남기고 간, 혹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낡은 정표 하나를 손에 꽉 쥐고 먼 길을 하염없이 응시하는 애달픈 모습이 떠오르네요.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뚜렷한 결과나 시원한 답이 떨어지지 않아서 가슴이 턱턱 막히고 답답한 마음이 참 크시지요? 어찌 됐든 일은 버려놓았고 굳은 약속도 되어 있는데 생각만큼 속 시원하게 진척이 나가는 것 같지 않아 밤마다 불안한 마음이 일렁이실 겁니다. 마치 사방에 흩어져 버린 퍼즐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워 모아 세밀하게 꿰어 맞춰야 하는 것처럼 지금은 생각보다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는 일의 한가운데를 묵묵히 통과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하루하루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니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로 맞는 걸까 하는 날카로운 의구심도 들고, 때로는 쥐고 있던 것을 확 던져놓고 다 모른 척 도망가고 싶은 심정도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손에 꽉 쥐고 계신 그 정표, 그 간절한 약속은 결코 헛된 신기루가 아니랍니다. 지금 당장은 다수의 사람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세밀하고 꼼꼼하게 악위를 맞춰야 할 자잘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남아있어서 흐름이 유독 더디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너무 조급해하며 속을 태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지난하고 고단한 기다림의 끝에는 그동안 쏟아부은 눈물과 정성이 반드시 그에 걸맞은 확실한 보람과 결과물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더. 지금 손에 쥔 그 단단한 믿음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애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고 속 시원하게 뚫고 나가는 진전이 그토록 더뎠던 걸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주 깊숙한 원인의 자리에서 무언가 아주 강렬하고도 묵직한 메시지가 수면 위로 올라오네요. 1번 고르신 분들, 눈앞에 거센 파도에 산산조각이 나서 바다 밑바닥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난파선의 잔해들이 보입니다. 어머, 너무 놀라지 마셔요. 이게 당장 여러분 앞길에 엄청난 시련이나 재앙이 닥친다는 무서운 뜻은 결코 아니랍니다. 오히려 그동안 여러분의 발목을 끈질기게 잡고 있던 낮고 썩은 미련의 진짜 정체를 맑은 거울처럼 비춰주는 아주 고마운 신호예요. 과거에 내가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지만 결국 무너져 내리고만 관계, 혹은 내 뼈를 깎는 애착을 가졌으나 끝내 실패라는 이름으로 돌아간 어떤 아픈 목표의 파편들을 여러분이 아직도 완전히 마음에서 놓아주지 못하고 껴안고 계신 모양이에요.
머리로는 차갑게 이제 다 끝났다, 미련 없이 잊어야만 한다고 수백 번 되뇌시면서도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아봤으면, 조금만 다르게 해봤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미련의 조각들이 배 밑바닥에 따갯빛처럼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거지요. 바로 이 묵은 감정들, 참아 버리지 못한 아쉬움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배가 시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보이지 않는 아주 무거운 닷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랍니다. 신령님께서는 이제 그만 그 낡고 부서져 이미 가라앉고 있는 배의 잔해에서 피나는 손을 조용히 놓으라고 가만히 어깨를 토닥여주고 계세요. 이미 잊어야 할 사람, 미련을 버려야 할 낡은 일들은 과감하게 밀려가는 물결에 띄워 흘려보내세요. 그 무거운 짐들을 비워내야만 앞서 마고 할미가 정성껏 준비해둔 그 거대하고 웅장한 새 배에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올라타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무거운 미련의 조각들을 흘러가는 물결에 미련 없이 띄어 보내고 나면 과연 어떤 걸음으로 이 눈부신 6월을 채워가야 할지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신령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방울과 부채, 무구가 놓인 자리가 눈에 들어오네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굳은 의지나 피나는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꽉 막힌 벽을 마주할 때가 있지요. 머리로 아무리 밤을 새워 계산기를 두드려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막막한 순간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런 이성의 한계를 조용히 넘어서야 할 때랍니다. 이 무구라는 기운이 여러분 곁에 찾아왔다는 것은요, 단순히 미신에 기대어 요행을 바라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내 안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가장 맑은 직관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운의 흐름에 잠시 긴장된 어깨에 힘을 빼고 몸을 맡겨보라는 아주 다정하고도 묵직한 당부랍니다. 머리로만 이리저리 재고 따지기보다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득 스쳐 지나가는 직감이나 왠지 모르게 마음이 자꾸만 이끌리는 그 낯선 방향을 한 번쯤 묵묵히 믿어보셔요. 때로는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의 깊은 조언을 겸허히 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마치 고요한 신당의 제단 위에 맑은 청수를 떠놓고 두 손을 모으듯 여러분의 그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결을 정갈하게 닦아내는 나만의 작은 의식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걸 가만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흐트러진 마음의 결을 반듯하게 정돈하고 났을 때 외부에서 아주 반갑고도 강력한 변수가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반짝이는 금빛을 품은 엽전 1번 카드가 그 자리에 아주 묵직하게 떨어졌거든요. 이것은 그저 주머니를 잠깐 스쳐 지나가는 푼돈이나 가벼운 횡재 따위가 아니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에 아주 중요한 첫 단추가 되어줄 굵직한 주도권, 그 모든 풍요의 근원이 되는 씨앗 돈이거나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하고도 막강한 권한을 의미해요. 지금까지는 누군가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윗사람의 눈치를 보며 내 뜻을 온전히 펼치지 못해 속을 끓이던 시간들이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낡은 어제의 껍질은 지워지고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온전히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당당하고 눈부신 자격이 주어지는 걸 또렷이 보았어요.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리며 밤잠을 설치게 했던 바로 그 기회, 꽉 막힌 현실의 두꺼운 문을 단번에 열어 젖혀줄 작지만 아주 단단한 황금빛 열쇠 하나가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살포시, 그러나 아주 묵직하게 쥐어지는 흐름이랍니다. 이 열쇠의 서늘한 감촉을 손안에 쥐는 그 짜릿한 순간,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누르던 오랜 불안감은 봄볕에 눈 녹듯 흔적도 없이 스르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 귀한 씨앗이 심어진 자리에서 마침내 어떤 결실을 맺게 되는지 안 볼 수가 없겠지요. 참으로 다행스럽고 가슴 벅차게도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다 함께 나누는 엽전 8번 카드가 눈부시게 펼쳐집니다. 앞서 여러분이 그토록 숱한 밤을 지새우며 꽉 쥐고 있던 빛바랜 정표가 마침내 아라리 연근 튼실한 황금빛 열매가 되어 두 팔 가득 돌아오는 벅찬 순간이에요. 가을의 풍요로운 들녘에서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훌훌 내려놓고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으며 수확물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시는지요? 바로 그 그림처럼
그동안 남몰래 흘린 뜨거운 땀과 서러운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증명받게 된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든든하게 늘어나는 현실적인 풍요는 물론이거니와 늘 헛헛했던 내 마음의 곳간까지 빈틈없이 넉넉해지는 그 충만한 보람을 한껏 누리게 되실 거예요. 여태껏 혼자서만 외롭고 쓸쓸하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졌다면 이제는 내 곁을 묵묵히 지켜준 좋은 사람들과 함께 그 눈부신 결실의 달콤함을 나누며 차 한 잔의 여유 속에 환하게 미소 짓는 여러분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참으로 길고도 고단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찬란한 수확의 계절이 당도한 것이지요. 이 모든 구비씨는 흐름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수호 신령님의 자리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네요. 티 없이 넓고 인자한 품을 내어주시는 여산신 할머니께서 여러분의 시린 등 뒤를 아주 다정하고도 굳건하게 받쳐주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그저 한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계시지만 그 안에는 거센 폭풍우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웅장하고 강인한 힘을 감추고 계신 영험한 분이랍니다. 이 6월의 굽이진 길목마다 어쩌면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보다 나이가 지긋하시거나 세상을 살아낸 연륜이 깊은 여자 어른 혹은 윗사람이 아주 결정적이고 절박한 순간에 따뜻한 구원의 손길을 쑥 내밀어 주실 수 있어요. 스쳐 지나가듯 던지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조언 한마디가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복잡하게 엉킨 매듭을 단번에 툭 끊어내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곁에 다가오는 어른의 온기나 염려를 부담스럽다 밀어내지 마시고 그 따뜻하고 깊은 지혜에 가만히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셔요. 여러분이 미처 보지 못하는 어두운 곳에서는 이 산신 할머니의 커다랗고 포근한 치맛자락이 행여나 여러분의 여린 마음이 다칠세라 빈틈없이 감싸 안아주고 계시니 이젠 지난밤의 묵은 걱정들은 다 내려놓으셔도 참으로 괜찮습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 곁에 맴도는 이 맑고 좋은 기운을 내 삶으로 온전히 끌어당기기 위해 일상에서 조용히 해보시면 좋을 것들이 있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벗어나시면 가장 맑고 깨끗한 물을 한 컵 정성스레 떠서 잠시 식탁이나 창가에 올려두고 마음속으로 지금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소원 하나를 가만히 읊어보세요. 요란하고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 맑고 투명한 물에 비친 여러분의 간절한 진심이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환하게 열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의식이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랫동안 손길이 닿지 않아 서랍 깊숙한 곳에 묵혀두었던 중요한 문서나 서류 혹은 새까맣게 잊고 있던 옛 계약서나 통장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쯤 따사로운 햇빛을 쏘여주듯 밖으로 꺼내어 찬찬히 정리를 해보셔요. 쌓인 먼지를 훅 불어 털어내고 반듯하게 줄을 맞추는 그 사소하고 다정한 손길 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역전 1번 카드에 그 새롭고도 막강한 주도권이 전혀 생각지 못한 놀라운 모습으로 불쑥 찾아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주변에 늘 마음이 쓰이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못했던 연세 지긋한 분이 계시다면 안부 전화라도 한 통 먼저 살갑게 건네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요즘 어떠셔요? 하는 그 작은 다정함이 겹겹이 쌓여서 결국 험한 길에서 나를 기꺼이 도와줄 귀인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참으로 따뜻한 신호가 되어줄 거랍니다. 부디 이 6월의 눈부신 햇살 속에서는 무겁고 쓰라렸던 묵은 짐들을 시원하게 다 벗어던지시기를 바래요. 처음 여러분이 가만히 쓰다듬으셨던 그 뽀얗고 신비로운 문스톤처럼 티 없이 맑고 환한 결실만을 가득 품에 안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단했던 마음결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쉴 곳으로 닿으셨다면 가시는 길에 좋아요 한번 지그시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다정한 마음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다음 인연의 길을 밝히는 아주 소중하고 밝은 등불이 된답니다. 우리 두 번째 길을 골라주신 분들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응원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작은 온기가 모이면 제가 짚어드리는 이 다음 풀이의 결이 훨씬 더 깊고 선명해진답니다. 제 앞에는 짙은 회푸른 빛을 띤 라브라도라이트 원석이 놓여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차갑고 단단한 얼음 결정 같지만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 그 안에 숨겨진 오로라 같은 신비로운 광학이 은은하게 번져 나오는 참으로 묘한 돌이랍니다. 이 서늘하면서도 깊이 있는 질감을 손끝으로 조용히 매만지다 보니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전해져 와요. 겉으로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림 없이 아주 고요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계시지만 그 내면에는 돌아가는 상황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는 무서운 통찰력과 깊은 지혜를 품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 듯해요. 이 차분하고도 예리한 돌과 짝을 이뤄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표지카드는 바로 당산나무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수백 년의 거센 비바람을 견디며 깊고 굵은 뿌리를 내린 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아주 크고 신성한 나무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거나 가벼운 마음에 휩쓸려 움직이지 않고 계셔요. 그저 한 곳에 깊이 마음의 뿌리를 내린 채 주변에 복잡하게 얽힌 상황들을 조용히 관조하며 머릿속으로 수많은 수익기를 하고 계신 중일 겁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저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여러분의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다음 수를 계산하며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걸 이 두 가지 기운이 아주 또렷하게 말해주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날카로운 이성과 무서운 인내심으로 웅크려 기다려온 6월,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거대한 파도가 일어날까요? 이번 한 달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가만히 짚어보니 눈부시게 하얀 말을 타고 전장을 굽어보는 백마장군의 위풍당당한 기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참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흐름이에요. 이 기운은 결코 일상적인 소소한 성취나 가벼운 감정의 끄덕임 정도를 뜻하지 않는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치밀하게 맴돌고 있던 아주 원대한 계획, 누구에게도 섣불리 털어놓지 못하고 벼려왔던 굵직한 목표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맹렬하게 앞으로 뻗어나가는 시기가 당도한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은 남들의 시선이나 주변의 자잘한 상황들에 발목이 묶여 내 뜻을 100% 온전히 펼치지 못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6월의 문턱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남들의 잣대나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튼튼한 고삐를 단단히 틀어지게 된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장군이 되어 나를 따르는 무언가를 이끌고 낡은 판을 아주 크게 흔들며 무섭게 돌파해 나가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발동할 거예요. 시시콜콜하고 자잘한 방해물들은 이 묵직한 말발굽 아래 단번에 평정될 테니 마음속에 서늘하게 품어둔 큰 칼을 이제는 주저없이 밖으로 뽑아드셔도 참 좋은 때랍니다. 이토록 당당하고 눈부신 장군의 기운을 맞이하기 위해 여러분은 과연 어떤 험난한 고개를 홀로 넘어오셨을까요? 뒤로 지나온 시간의 흔적을 조심스레 더듬어 보니 익숙하고 편안했던 고향을 등지고 홀로 무거운 보찜을 맨 채 낯선 밤길을 나서는 길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 서글픈 그림을 보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다 먹먹해지네요. 여러분은 얼마 전 혹은 지난 수개월 동안 아주 오랫동안 몸담았던 편안한 자리, 익숙했던 인간관계나 안주하고 싶었던 환경을 내 손으로 직접 끊어내고 밖으로 걸어 나오는 아주 외롭고도 무거운 결단을 내리셨을 겁니다. 그 매정한 결정이 결코 마음 편안하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짙은 불안감, 변수가 가득한 낯선 길 위에서 시시때때로 겪어야 했던 그 숱한 고단함과 막막함을 오롯이 혼자서 감내해야만 했으니까요. 때로는 밤길에 집신 끈이 끊어지듯 몸도 마음도 지쳐서 내가 그때 그곳에 그냥 눈 딱 감고 머물렀어야 했나 하는 날 선 후회가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 때도 분명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춥고 뼈저리게 외로웠던 이별과 떠남의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결코 지금의 그 깊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얻지 못했을 거랍니다. 달콤한 익숙함을 버리고 기꺼이 거친 황야로 걸어 나온 그 용기 있는 발걸음이 바탕이 되었기에 다가올 백마장군의 거대한 기상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커다랗고 단단한 그릇이 마침내 구워진 것이지요. 그 고단한 모험의 여정을 지나
지금 여러분이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춰선 현재의 마음자리를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 홀로 앉아 턱을 괜 채 아주 깊은 번뇌에 잠겨 있는 선비의 모습이 나타나네요. 거친 흙길을 걸어왔으니 이제 막 속도를 내서 힘껏 달려나가고 싶으실 텐데 웬일인지 지금 당장은 몸이 내 마음처럼 시원하게 움직여주지 않는 듯합니다. 밖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저기서 대체 혼자 뭐 하고 있는 걸까? 왜 저렇게 진전없이 제자리에 가만히 답답하게 굴까? 하고 오해 섞인 시선을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남들의 그런 얄팍한 시선과 달리 정작 여러분 자신에게는 지금 이 멈춤의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치열하게 뼈를 깎는 고민의 순간일 겁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결정을 내리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싶지 않으신 거지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운명의 판을 위해서 더 높고 멀리 도약하기 위해서 억지로 속도를 줄이고 내 안의 수많은 갈등과 복잡한 셈법들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이랍니다.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작은 이익을 조차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완벽한 때를 기다리며 일의 명분과 현실적인 실리를 철저하게 저울질하고 있는 아주 고독하고도 고요한 정책이에요. 이 묵직하고 서늘한 정적은 결코 여러분이 나약해지거나 길을 완전히 잃어서가 아니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더 완벽한 선택을 위해 스스로에게 허락한 아주 귀하고도 치열한 침묵의 시간이라는 걸 저는 참으로 잘 알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극도로 신중하게 숨소리조차 죽여가며 이 길고 어두운 고민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던 걸까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여러분의 무의식 가장 깊숙한 원인의 자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참으로 숭고하고도 무거운 새 생명이 세상의 첫 울음을 터뜨리는 출산의 자리가 아주 묵직하게 놓여 있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정체와 머리가 터질 듯한 고민의 무게는 단순히 일의 진척이 늦어져서 겪는 가벼운 스트레스나 귀찮음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에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기 직전에 그 거룩하고도 무지막지하게 고통스러운 산골을 생생하게 치르고 계신 중이었답니다. 생명 하나를 거친 세상에 내어놓는 일이 어디 뚝딱하고 하루아침에 가볍게 이루어지던가요? 온몸의 뼈마디가 벌어지는 듯한 인내와 극도의 신중함,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여러분이 밤낮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 일, 혹은 세상에 새롭게 드러낼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은 그만큼 완전하고 티없는 결실이어야만 하기에 이토록 모진 시간이 걸렸던 거랍니다. 대충 남들처럼 흉내만 내고 덮어버릴 일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세상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완전한 생명이자 창조물이기에 그 탄생 직전의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유독 숨막히게 무거웠던 거예요. 이제 그 뼈를 깎는 신중함과 기다림의 시간도 거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조심스레 품어온 그 귀한 결실이 마침내 세상의 눈부신 빛을 보게 될 날이 정말이지 머지않았으니 지금의 이 버겁고 외로운 정체기를 너무 원망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뼈를 깎는 상고와도 같았던 깊은 멈춤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웅크렸던 몸을 일으켜 세울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의 결을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머리 위에 찰랑이는 물동이를 이고 조심스레 걸음을 내딛는 여인의 모습이 보이네요. 물을 가득 담은 무거운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걸을 때 혹여나 물이 넘칠까봐 불안한 마음에 자꾸만 내 발밑만 내려다보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걸음이 엉키고 중심이 크게 흔들려서 애써 기른 물을 길바닥에 다 쏟아버리고 말지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물동이를 인 여인의 묵직한 지혜랍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작은 돌부리, 오늘 하루 나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의 가벼운 입방아, 혹은 내일 당장 처리해야 할 자잘한 문제들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고 시선을 빼앗기지 마셔요. 여러분이 잉태하고 있는 그 거대한 계획을 온전히 세상에 내어놓기 위해서는 저 멀리 아스라하게 뻗어 있는 산등성이를 굽어보듯 아주 넓고 큰 시각으로 상황을 아우르셔야 한답니다.
시시콜콜한 감정 싸움이나 단기적인 작은 손익에 얽매이기에는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는 삶의 판이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요. 이제는 좁은 방 안에서의 치열했던 셈법을 거두시고 가슴을 활짝 편 채 저 먼 수평선을 향해 큼직한 결단을 내리셔도 참 좋은 때입니다. 그렇게 시선을 멀리 두고 당당하게 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의 곁으로 아주 강력하고 든든한 외부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눈부신 황금빛을 뿜어내는 엽전 5번 카드가 그 자리에 아주 묵직하게 내려앉았거든요. 이 그림 속에는 천하를 제 손안에 꽉 쥐고 있는 위풍당당한 왕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이 깊이 담겨 있어요. 이것은 그저 운이 조금 좋아진다거나 우연한 도움을 잠시 받는 정도의 가벼운 기운이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일터 혹은 어떤 관계의 중심에서 완벽하게 상황을 장악하고 흔들림 없는 주도권을 거머쥐게 된다는 아주 강렬한 확신의 신호예요. 어쩌면 나를 든든하게 받쳐줄, 이른바 내 사람들이 모여들어 단단한 세력을 형성하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의 그 깊은 내공과 묵직한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고 이 사람은 무조건 내 곁에 두어야겠다며 아주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귀인이 여러분을 자신의 굳건한 울타리 안으로 쑥 끌어당겨 줄 수도 있답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짐을 지고 가시밭길을 개척하느라 참 많이 외롭고 지치셨을 텐데 이제는 여러분의 등 뒤로 거대한 산맥처럼 든든한 배경이 세워지는 참으로 안심되는 흐름이에요. 그 거대한 기운을 등에 업고 나아간 6월의 끝자락, 과연 어떤 열매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지 안 볼 수가 없겠지요. 참으로 다행스럽고 가슴 벅차게도 풍요로운 가을의 들녘을 보란 듯이 그려낸 엽전 7번 카드가 활짝 펼쳐집니다. 나뭇잎이 붉게 물들고 가지마다 탐스러운 과일이 터질 듯 알차게 매달려 있는 그야말로 완벽한 결실과 보람의 계절이 여러분의 삶에 당도한 거예요. 앞서 좁은 방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밤을 지새웠던 선비의 그 고독한 시간들, 그리고 새 생명을 잉태하듯 온몸으로 버텨냈던 그 눈물겨운 정체기가 마침내 오색찬란한 수확물로 변해 여러분의 품으로 한가득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은 요행을 바라다 우연히 얻어 걸린 횡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땀방울 하나하나 남몰래 삼킨 한숨 한 번 한 번이 그대로 금빛 열매가 되어 정직하고도 아주 풍성하게 돌아오는 것이랍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든든하게 채워지는 현실적인 이득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그 외롭고 무서웠던 시간을 참 잘 버텨냈구나 하며 스스로를 대견하게 안아줄 수 있는 벅찬 자긍심이 여러분의 마음 곳간까지 빈틈없이 넉넉하게 채워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 속에 묻어나는 달콤한 과일 향기처럼 여러분의 팍팍했던 일상에도 비로소 안도의 긴 한숨과 여유로운 웃음소리가 기분 좋게 번져나갈 것입니다. 이 눈부신 승리와 결실의 과정 한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가까이서 돌보고 계신 수호 신령님의 자리를 가만히 우러러 봅니다. 화려하면서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지닌 서왕모 할머니께서 여러분의 곁에 든든히 서 계시네요. 서왕모는 천계에서도 가장 귀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며 뜬구름 잡는 헛된 위로나 환상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묵직한 복을 두 손에 직접 쥐어주시는 참으로 힘있는 신령님이랍니다. 이분께서 여러분에게 조용히 그러나 아주 힘주어 속삭이십니다. 너는 결코 낮은 곳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 사람이 아니다. 가장 귀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마땅한 대접을 누리거라. 서왕모 할머니의 이 은혜로운 손길은 혹여나 치열한 고민과 멈춤의 시간 동안 쇠약해졌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펴 다시금 붉은 생기를 되찾아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사회적 격을 한 단계, 아니 2단계쯤 훌쩍 끌어올려 아주 고품격의 귀한 자리로 안내해주는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준답니다. 현실적인 재물, 특히 땅이나 번듯한 문서와 관련된 크고 무거운 이득도 다 이분의 넓은 치맛자락에서 떨어지는 귀한 복이니 이제는 움츠렸던 어깨를 쫙 펴고 이 커다란 하늘의 은혜를 당연하다는 듯 당당하고 우아하게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이 웅장하고도 든든한 6월의 기운을 내 삶의 한치의 흘림 없이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일상에서 조용히 마음을 다스려 볼 수 있는 몇 가지 다정한 당부를 드릴게요. 먼저 하루에 딱 한 번씩이라도 창문을 활짝 열고 내 눈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먼 곳, 저 멀리 있는 산봉우리나 아스라한 하늘 끝을 가만히 응시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긴장으로 굳어있던 시선과 닫혀있던 시야를 물리적으로 넓혀주는 그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먼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야 할 여러분의 무의식에 아주 큰 여유와 균형감을 불어넣어 줄 거랍니다. 그리고 곁에 다가온 서왕모 할머니께서는 격조 있고 단정한 것을 참으로 좋아하셔요. 주변의 묵은 물건들, 특히 책상 위나 지갑 속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오래된 영수증이나 이제는 불필요해진 낡은 서류들은 이번 기회에 미련 없이 말끔하게 정리해버리세요. 내 주변의 물리적인 공간을 깨끗하고 품위 있게 비워두어야 바로 그 정갈한 빈자리로 천하를 쥐락펴락할 그 거대한 주도권과 황금빛 수확물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시원하게 쏟아져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에는 차갑고 자극적인 음료 대신 속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미지근하고 맑은 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는 것도 참 좋아요. 몸속에 고여있던 탁하고 무거운 기운을 부드럽게 씻어내고 맑은 지혜의 샘을 찰랑찰랑 채워넣는 아주 좋은 비방이 된답니다. 이 길고 치열했던 고민의 끝자락이 마침내 눈부신 가을의 풍요로움으로 꽉 차오르기를 저 역시 이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짚어드린 이 깊은 흐름이 마음의 작은 위로나 힌트가 되셨을까요? 저와의 이 따뜻한 연결고리가 앞으로도 다정하게 이어지기를 바라신다면 응원하는 마음 듬뿍 담아 좋아요 한번 지그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평안을 비는 제 기도 소리도 한결 더 맑고 깊어질 거랍니다. 자, 그럼 다음 자리에선 또 어떤 놀라운 인연의 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3번 고르신 분들 이야기 바로 이어서 뭉클하게 펼쳐볼 테니 계속 귀 기울여 주셔요. 다음 자리 더 궁금하시죠? 귀한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머물러 주신 3번 고르신 분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리딩 들어가기 전에 마음에 닿는 이야기라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작은 온기가 모이면 제가 짚어드리는 인연의 결이 훨씬 더 선명하게 익히곤 하거든요. 제 앞에는 따스한 주홍빛을 띤 선스톤 원석이 놓여 있네요. 빛을 받을 때마다 그 안에 흩뿌려진 금빛 펄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반짝거리는데 손 안에 쥐고 가만히 온기를 느껴보면 겉은 매끄럽지만 속은 아주 뜨거운 불씨가 일렁이는 게 느껴져요. 겉으로는 담담하게 웃고 계셔도 속으로는 누군가를 향한 혹은 어떤 꿈을 향한 아주 깊고도 애틋한 그리움을 품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 듯합니다. 그런 여러분 곁을 묵직하게 지키고 있는 표지카드는 용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신령한 기운, 그 거대한 물길을 관장하는 용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그대로 비추고 있네요. 때로는 거센 파도처럼 감정이 요동치고 때로는 깊은 바다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기운을 모으고 계신 여러분의 그 열정적인 마음결을 제가 가만히 짚어드릴게요. 이번 6월, 여러분의 삶의 파동을 아주 크게 뒤흔들어 놓을 핵심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보니 신비로운 구미호의 자태가 아주 매혹적으로 드러납니다. 사실 이번 달은 그저 평탄하게 흘러가는 일상의 연속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그 깊은 마음 속에 꽁꽁 숨겨두었던 아주 은밀하고도 강렬한 열망이 세상 밖으로 꼬리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기랍니다. 구미호는 예로부터 영험함과 변화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남들에게는 차마 다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으며 고민해왔던 어떤 문제 혹은 남몰래 공들여왔던 인연이나 일이 아주 극적인 변화의 기류를 타게 될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결과물이 다가올 수 있으니 여러분이 쏟아온 그 정성이 과연 어떤 신통한 방편으로 돌아올지 참으로 기대가 되는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이 자리를 지켜오셨을까요? 그네의 타기 카드가 여러분의 지난 날을 묵묵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네가 가장 높이 솟구쳤을 때의 그 짜릿함과 다시 발 아래 땅을 향해 뚝 떨어질 때의 그 아찔한 감각을 오가며 참으로 많은 날을 보내셨지요. 누군가를 만나면 세상 다 가진 듯 행복하다가도 조금만 연락이 뜸해지거나 상황이 꼬이면 순식간에 땅바닥으로 고꾸라지는 듯한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여러분 혼자서 얼마나 치열하게 타셨을지 그 굳은 살 박인 손을 제가 다 안아드리고 싶어집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한가롭게 바람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여러분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아슬아슬한 줄 위에서 참으로 눈물겨운 균형을 잡느라 몸도 마음도 꽤나 지쳐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쉴 틈 없이 흔들리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풍경은 미래입니다. 누군가와 아주 은밀하고도 조심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 깊숙이 발을 들이고 계시네요. 겉으로는 태연하게 대화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의 속마음을 탐색하거나 남들에게 들킬까봐 노심초사하며 관계에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관계가 스캔들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사랑의 서사가 될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아주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여러분이 이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다루고 싶어 한다는 점이지요. 이토록 애타는 상황에 숨겨진 원인을 들여다보니 총각 귀신 카드가 나타나 여러분의 발목을 아주 끈질기게 잡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리움을 넘어 여러분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애써 외면하고 싶으면서도 실제로는 아주 깊게 얽혀버린 어떤 인연의 고리를 뜻해요. 과거에 맺혔던 아픈 기억, 혹은 미련 없이 끝냈다고 믿었던 일들이 아직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정리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나타나 현재 여러분의 새로운 관계나 결정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요. 이 얽힌 매듭을 이제는 아주 냉정하게 마주 보셔야만 6월의 신비로운 변화를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달 여러분이 마주할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곁에 꼭 두어야 할 지침은 바로 작두타기 카드랍니다. 무속에서 작두를 탄다는 건 단순히 위험한 길을 걷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내리는 결정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그 굳은 결의, 그 서슬 펄언 칼날 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명확한 판단력이 지금 여러분께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동안 복잡한 생각들에 갇혀서 이럴까 저럴까 갈팡질팡하며 시간을 보내셨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칼을 뽑으셔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명분이 확실하다면 주변의 시선이나 낡은 두려움은 잠시 접어두고 단호하게 발을 내디뎌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 발밑이 비록 날카롭고 위험해 보일지라도 그 결단이 여러분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주는 통과 의례가 될 테니까요. 이런 여러분의 당당한 행보에 밖에서 불어오는 변수는 엽전 3번 카드입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비밀스러운 대화나 귓속말들이 사실은 여러분을 둘러싼 판세를 아주 빠르게 바꾸고 있다는 신호예요. 어쩌면 내가 공들여 추진하던 일이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거나 뜻밖의 변덕으로 상황이 묘하게 꼬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가진 그 매력적인 비밀이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아주 빠르게 확산하고 있음을 뜻해요. 주변에 잡음이 들린다고 너무 움츠러들기보다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존재로 익히고 있구나 하고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 달의 운을 더 크게 틔우는 비결이랍니다. 이러한 움직임 끝에 여러분이 마주할 6월의 결실은 참으로 눈부십니다. 바로 금의 환영 카드가 여러분의 마지막 자리에 찬란하게 떠올랐네요.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모진 풍파를 다 겪고 이제는 어깨에 당당한 배지를 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금의 환영의 장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동안 그네 타기를 하며 오르내리던 감정의 고통, 미래를 하며 남몰래 숨죽였던 그 긴장감, 그리고 스스로를 올감했던 총각 귀신의 그 지독한 미련까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해도 좋을 만큼 뚜렷한 성취가 여러분의 이름 뒤에 붙을 것이고 나를 떠났던 사람들조차 다시 돌아와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우러러보게 될 거예요.
내가 그토록 고생하며 길을 닦아온 보람이 무엇인지 비로소 내 입으로 소리내어 말할 수 있는 그 벅찬 순간이 머지않았으니 지금의 고단함을 너무 길게 붙잡지 마세요. 이 열매는 여러분이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그 치열했던 고민으로 쟁취해낸 것이기에 더욱 단단하고 달콤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가장 가까이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계신 수호신령님의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예쁘고 다정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선녀님께서 여러분의 곁을 아주 환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선녀님은 늘 여러분이 스스로를 너무 옥죄지 말고 조금 더 스스로를 사랑하고 꾸미며 기분 좋은 향기를 내뿜기를 바라셔요. 혹시 요즘 고민이 깊어서 옷차림이나 내 모습에 너무 무심하지는 않으셨나요? 선녀님은 여러분이 다시 화사한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기분 좋은 미소를 짓는 그 순간부터 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귀띔해 주시네요. 이번 달에는 예쁜 꽃을 사서 머리맡에 두거나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향수를 하나 장만해 보세요. 그 작은 향기가 여러분 주변의 칙칙했던 기운을 단번에 밀어내고 아주 귀한 인연과 기분 좋은 소식들을 여러분의 품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올 테니까요. 꼭 해보셨으면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번 달엔 예전보다 조금 더 여러분 자신을 예뻐해 주세요. 정말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나를 위해 맛있는 차를 한 잔 대접한다든지, 오랫동안 눈에 바렸던 예쁜 립스틱을 하나 산다든지,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밖으로 끄집어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기 시작할 때, 남들도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아주 귀하게 모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 감정을 자꾸 숨기려 하지 마세요. 정말로 기쁘면 활짝 웃고 서운하면 눈물을 톡 떨어뜨려도 괜찮습니다. 구미호의 그 솔직하고도 강렬한 감정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무기거든요. 여러분의 그 투명한 진심이 드러날 때 꼬여있던 인연의 실타래도 아주 자연스럽게 풀릴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6월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비결이랍니다. 이번 리딩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6월의 길목에 아주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의 결에 닿으셨다면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한 가지를 댓글에 적어주시고 좋아요도 꾸준히 눌러주세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아주 단단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는 거랍니다. 자, 이제는 다음 달에 이 인연들이 어떤 모습으로 더 크게 피어났을지 다시 이곳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셔요. 본격적인 리딩에 앞서 여러분의 마음 한 조각을 담은 이 묵직한 타이거 아이 호환석 원석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시작할게요. 짙은 갈색 바탕에 황금빛 결이 호랑이 눈처럼 번뜩이는 이 돌은 손안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그 거칠고 묵직한 질감만큼이나 강인한 생명력을 품고 있지요. 지금 이 돌을 고르셨다는 건 겉으로는 누구보다 차분하고 이성적인 척 애쓰고 계시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막막한 현실을 뚫고 기어코 내 길을 개척해내고야 말겠다는 그 서늘하고도 강인한 호랑이 같은 의지를 품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현재 심리를 꽉 붙잡고 있는 표지카드는 바로 호랑이입니다. 산의 주인으로서 제 영역을 묵묵히 지키고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등을 보이지 않는 그 용맹한 기운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아주 복잡하고 얽힌 상황을 아주 냉철하고도 정직하게 뚫어보라고 체근하고 있네요. 감정에 휩쓸려 남 탓을 하거나 상황을 피하기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 짚고 있었는지, 과연 이 흐름이 내 삶에서 어떻게 꼬여버린 것인지를 아주 냉정하게 직시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 강인한 호랑이의 기운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중심을 어떻게 바로 잡아줄지 그 첫 번째 자리부터 찬찬히 풀어드릴게요. 이번 6월 여러분의 삶의 파동을 묵직하게 흔들어 놓을 가장 핵심적인 흐름을 들여다보니 천상의 최고 권위인 옥황상제가 아주 엄중한 표정으로 문서와 판단의 저울을 내려놓으시네요. 아마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눈치를 보거나
외부의 압박 때문에 본래의 원칙을 잠시 뒤로 미뤄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6월에는 하늘의 뜻이 아주 명확하게 갈라지는 형국입니다. 내가 그동안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했던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문서적 판단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쌓아온 공든 탑이 내 원칙대로 세워졌는지, 아니면 그저 뜬구름 잡는 계획으로 일관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심판받는 시기랍니다. 6월에는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 결단이 내 삶의 원칙에 비추어 한 점 부끄럼 없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아주 엄격하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를 옥죄며 치열한 판단의 중심에 서게 된 지난날의 흐름은 어떠했을까요? 묵직하고도 서늘한 명부판관의 기운이 지나간 자리를 훑고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묵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남모르게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엉킨 실타래를 끊어내려고 법적인 문제와 씨름을 했거나 혹은 공적인 관계 속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좁고 긴 골목길을 혼자 헤매는 기분으로 살아오셨겠지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재판을 기다리는 심정처럼 매 순간 처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셨던 거예요. 지난날의 여러분은 마치 내 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불안한 미로 속에 갇혀 나의 진실을 남들이 제발 알아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묵묵히 제 자리만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 고독하고도 서늘한 기다림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내심을 뼈까지 사무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 서늘했던 과거를 지나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재의 자리를 보니 관할하는 아주 묵직하고도 불편한 장소에 발을 들이고 계시네요. 관제수가 섞여 있거나 공무적인 일, 혹은 내가 피하고 싶었던 어떤 공식적인 사건에 억지로 연루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등 돌리고 싶지만 여러분의 선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본인이 어떤 책임의 굴레를 뒤집어 쓰게 된 상황이기도 하지요. 남들이 보기엔 그저 일 처리가 조금 늦어지는 것 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그 공간의 공기 하나, 들이닥치는 문서 한 장이 주는 압박감이 참으로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의 순수한 마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다 통하지 않는 그 공식적이고 딱딱한 벽 앞에 서서 여러분은 지금 매 순간 긴장과 피로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계십니다. 이토록 억울하고도 숨막히는 상황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숨겨진 원인의 실체를 가만히 짚어보니 마패라는 아주 강력한 문서의 힘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막막함은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두어 두었던 그 공식적인 기대와 남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내 모습이라는 아주 낡은 마패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남들이 규정한 고위직의 업무, 혹은 누군가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라는 그 마패의 문장에 스스로를 맞추느라 정작 본인이 가장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자유로운 길을 애써 외면해 왔던 건 아닐까요? 인정의 호소에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을 그 관아의 벽도 사실은 내가 그 마패의 힘을 너무 과신하거나 혹은 그 문서에 밝힌 낙인 하나에 내 가치를 전부 걸어버렸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하게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만 그 마패라는 공식적인 직함과 체면이 나를 더 높고 좁은 곳으로 밀어 올리며 고통받게 만든 것이지요. 이제는 그 낡은 마패를 조용히 서랍 속에 넣어두세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 딱딱한 문서 한 장이 아니라 지금 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서 있는 여러분의 그 단단한 심지라는 것을 이제는 6월의 바람을 타고 스스로가 깊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를 옥죄던 낡은 마패의 굴레를 훌훌 털어버리기로 마음을 정하셨다면 이제는 과연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이 쥐게 된 행동의 열쇠는 바로 묵묵히 업적을 쌓아 올리는 흐름이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관아라는 답답한 공간 안에서 지난날의 마패만 쥐고 씨름하고 계시지만 이제부터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 같은 일은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적인 일에 집중하셔야 해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사로운 욕심에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속한 단체나 조직 안에서 조용히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이로운 때거든요. 행여나 경쟁자가 나타나거나 라이벌과 부딪히는 순간이 오더라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셔요. 목소리를 높여 감정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여러분이 차곡차곡 쌓아온 그 단단한 실력과 공적인 성과 자체가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어 지금의 위기에서 여러분을 거뜬히 건져 올려줄 거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지 못한 외부 변수가 하나 튀어나오네요. 모닥불을 피워두고 그동안의 수확을 기뻐하며 담소를 나누는 엽전 9번 카드가 그 자리에 아주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이 관아에서 씨름하며 끙끙대고 있을 때 사실 주변에서는 이미 여러분의 노고를 인정하고 잔치를 준비하는 기운이 감돌고 있어요. 이 외부 변수는 참으로 긍정적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묵묵히 제 몫을 해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왔는지를 이제야 비로소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어쩌면 예상치 못한 축하를 받거나 그동안 꽉 막혀있던 관계가 이 따뜻한 담소 한 번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너무 굳게 마음의 벽을 치고 계시지 마셔요. 주변에서 건네는 가벼운 말 한마디에도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뜻밖의 휴식과 보상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여러분 곁으로 스며들어 올 테니까요. 그 긴긴 고민과 압박의 시간을 견뎌낸 여러분의 최종적인 결실은 어떨까요? 도둑 카드가 참으로 역설적인 결말을 보여주네요. 보통 도둑이라 하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을 떠올리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이 카드는 그동안 여러분의 정당한 노력과 시간을 훔쳐가던 부정적인 기운들이 아주 깔끔하게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내 에너지를 야금야금 갉아먹던 억울한 오해, 나를 힘들게 했던 관제의 기운, 그리고 내 발목을 잡던 낡은 체면들이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의 삶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 찾으려 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괴롭히던 문제들이 스스로 제풀에 지쳐 여러분 곁을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아주 홀가분하고 깨끗한 마무리, 말 그대로 나를 훔쳐가던 것들의 퇴장을 의미하니 이보다 더 시원한 결말이 어디 있을까요? 이 모든 흐름의 끝자락, 여러분을 위해 전쟁의 신인 치우 장군님께서 아주 뜨겁고 강렬한 기운을 내뿜고 계십니다. 장군님께서는 여러분께 이런 메시지를 주시네요. 너는 이미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 이제는 방어만 하지 말고 네 운명을 향해 당당히 창을 휘둘러라. 여러분은 그동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혹은 비난받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방패를 들고 움츠려 계셨나요? 이제는 그 방패를 내려놓고 여러분만의 확신을 무기로 삼아 삶을 개척해 나가셔요. 여러분의 그 당당한 기세가 주변의 잡음들을 단번에 제압하고 비로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진짜 권위로 자리 잡을 거예요. 이번 6월의 파도를 넘기 위해 여러분이 일상에서 꼭 실천해 보셨으면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아침에 눈 뜨면 굳은 결의를 다지듯 손바닥을 서로 비벼 따뜻한 기운을 만든 뒤 오늘 내가 지킬 원칙을 나지막이 읊조려 보세요. 그 온기가 여러분의 결심을 더 단단하게 굳혀줄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이나 내 방에 있는 작은 펜이나 볼펜 등 평소 쓰는 도구들을 가지런히 정리해 보세요. 나를 증명하던 낡은 마패 대신 실질적인 내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물건들을 다듬는 그 손길이 결국 여러분의 업적을 더욱 빛나게 만들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너무 정석대로만 살려고 애쓰지 마셔요. 가끔은 조금 엉뚱한 결정을 내려보거나 뻔한 길 대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봐도 좋습니다. 그 여유로운 선택 속에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내 길이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 리딩이 여러분의 막막했던 6월의 길목에 작지만 아주 단단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기운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한 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꾸준히 눌러주셔요. 우리 다음 달에도 이 당당한 기운을 이어받아 다시 만날 때까지 부디 스스로를 지키며 당당하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빌게요.